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렉서스 ES300h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ES300h는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국내 공식 출시는 9월 27일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관심이 큰 E 세그먼트에서 많은 판매량을 담당하고 있는 모델이라 정말로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ES300h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가격은 얼마에 출시가 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ES300h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큰 변화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최상위 트림인 ES300h F 스포츠 트림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F 스포츠는 BMW의 M 스포츠 패키지,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라인과 같은 고성능 패키지 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없었던 라인업입니다. 더욱 강력한 익스테리어와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12.3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ES300h는 터치스크린이 지원되지 않았는데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제 터치스크린이 적용되어 직관성을 더욱 높이고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파노라믹 뷰 모니터의 적용인데요. 360도 카메라, 서라운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ES300h에서는 최상위 트림인 이규제큐티브 트림에서도 후방 카메라만 적용되었고 화질이 정말로 안 좋았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규제큐티브 트림과 F스포츠 트림에는 360도 카메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단 익스테리어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고 계신 사진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ES300h의 모습인데요.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 과격하고 커다란 스핀들 그릴로 인하여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지만 지금은 우리 눈에 많이 익숙해진 디자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ES300h의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페이스리프트는 말 그대로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 독일 브랜드나 일본 브랜드들은 큰 변화를 가져가지 않는 편입니다. 국산 차량들은 최근 페이스리프트도 풀 체인지처럼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새로운 오너들에게는 물론 반가울 수 있지만 기존 오너들에게는 차량을 구입한 지 1, 2년도 채 안 돼서 완전히 구형이 되어버리는 느낌이라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다 확실한 변화의 폭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에 사진을 보고 비교해보면 전면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핀들 그릴 디테일의 변화입니다. 큰 틀이 변하진 않았고 내부 디테일이 기존이 직선형이었다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L자형 디테일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알아채기 힘든 부분이고요. 두 번째 변화는 주간 전조등의 위치인데요. 페이스리프트 전 왼쪽 사진을 보면 주간 전조등이 끝에서 끝까지 이어져 있는데 페이스리프트 된 오른쪽 사진은 주간 전조등 V자형의 시작 포인트가 중간부터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만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소소한 변화입니다. 이 정도 변화면 기존 오너분들도 크게 개의치 않을 정도의 변화인 것 같네요. 다음은 측면부의 모습인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ES300h의 측면부는 전형적인 전륜구동 럭셔리 세단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륜구동 베이스라 휠 베이스도 긴 편이고요. 2열 헤드룸을 위해서 따로 쿠페형 디자인을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페이스리프트 된 ES300h의 모습인데요. 차이점을 찾아내셨나요? 저는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놓고 비교해보더라도 차이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휠은 이규제큐티브 트림에 적용된 휠인데 휠 디자인 또한 변화 없이 그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하위 트림의 휠 디자인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달 드릴게요. 이번엔 후면부 모습을 살펴보면 L자형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으며 적당한 크롬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우면서도 차분한 고급 세단의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따로 머플러를 드러내진 않았어요. 이건 페이스리프트 된 ES300h의 후면부 모습인데요.
후면부 디자인 또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놓고 보아도 차이점을 찾아보긴 힘들죠. 전면부의 소소한 변화를 제외하고서는 익스테리어의 디자인 변화는 크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예비 오너분들이 페이스리프트 전 ES300H를 구입할지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구입할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인테리어에서도 변화가 크게 없는 편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지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모델은 터치 스크린이 지원 안 돼서 하단 터치패드를 통해서만 조작했어야 해서 약간의 불편함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터치가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의 위치를 기존보다 10cm 앞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 외에는 실내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는 편이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 트림 F 스포츠 트림의 등장입니다. 따로 이 350 순수 가솔린 F 스포츠 트림이 아니라 ES300H 하이브리드 모델에 새로운 트림이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이지만 내외관 그리고 서스펜션 등을 조금 강화해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강력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 스포츠만이 갖는 차이점은 크게 5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F 스포츠 전용 스포츠 시트의 적용. 두 번째, F 스포츠 전용 스핀들 그릴의 적용. 세 번째, 19인치 블랙 마감 휠과 네 번째, F 스포츠 퍼포먼스 댐퍼가 앞, 뒤 모두 적용되며 마지막 5번째, 전자제어 가변 서스펜션까지 적용됩니다. 내외관의 디자인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댐퍼와 서스펜션의 변화까지 있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보면 단단한 승차감을 기반으로 아주 매력적인 고속주행 안정성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시승차가 나오면 얼른 시승해보러 가봐야겠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F 스포츠 트림이 나온 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도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국내에서 2가지 바디 타입을 가진 ES300H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디자인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왼쪽이 스탠다드 디자인이고 오른쪽이 F 스포츠 디자인입니다. 전면부에서는 블랙으로 처리된 스핀들 그릴과 범퍼 좌우의 파츠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로 다가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물로 본다면 그 차이가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른 실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네요. 이번엔 측면부의 차이점인데요. 측면부에서는 19인치 블랙 마감 휠과 사이드 휀더 부분에 F 스포츠 엠블럼 배지 외에는 모두 동일합니다. 휠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후면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스탠다드 디자인에서는 실버 유광 크롬이 쓰였다면 F 스포츠 디자인에서는 블랙 크롬이 쓰였다는 점 외에는 후면부 디자인 차이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렉서스 ES300H를 고려하는 타깃 자체가 스포츠성보다는 조용하면서 무난한 승차감, 뛰어난 연비와 타 수입 브랜드 대비 잔고장에 대한 적은 스트레스로 결정하는 모델이 바로 ES300H만큼 F 스포츠 트림에 대한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브랜드에서 다양한 트림을 제공해 준다는 건 차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이번 ES300H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외장 색상을 무려 12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고르는 데에만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민되게 만드는 매력적인 색상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도 ES300H를 출고하셨는데 소닉 티타늄으로 제가 추천드려서 출고해서 운행 중이십니다. ES300H는 소닉 티타늄의 선호도가 가장 높지 않나 싶은데 워낙 렉서스라는 브랜드의 도장 기술이 뛰어나서 사실 어떤 컬러를 선택하더라도 만족하실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아버지 ES300H가 벌써 10만 킬로를 넘었는데 곧 10만 킬로를 넘은 ES300H 시승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10만 킬로 넘게 주행한 ES300H 시승기도 곧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가지 색상 중에서 히트 블루 콘트라스트 레이어링 컬러와 화이트 노바 클래스 플레이크 컬러는 F스포츠 전용 컬러입니다. 이거 원 컬러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선택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만약 F스포츠를 구입한다면 화이트보다는 블루 컬러, 즉 히트 블루 콘트라스트 레이어링 컬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해외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 컬러가 진짜 완전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컬러는 총 5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그중 3가지는 ES300H 스탠다드에서만 선택 가능하고 2가지는 F스포츠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기본 모델에서는 헤이즐, 모브, 블랙 이렇게 3가지가 제공되죠. 모브라는 다크 초콜릿 색상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저라면 이 컬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브라운 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컬러가 아주 묘하면서 매력적인 느낌을 안겨줄 것 같네요. F스포츠에는 2가지 컬러가 제공되는데요. 깔끔한 블랙과 강렬한 레드 컬러입니다. 레드 컬러는 블랙과 레드 투톤으로 제공되고요. F스포츠 전용 시트가 적용되어서 헤드레스트 디자인이 달라지고 어깨바지 부분과 등바지 부분이 훨씬 두툼해져서 몸을 꽉 잡아주는 세미 버킷 타입의 시트를 제공합니다. 보기만 해도 내 몸을 꽉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앉았을 때 얼마나 편안한 느낌을 줄지가 기대됩니다. F스포츠 시트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시트 디자인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도 좋을 것 같고요. 기존 ES300H의 구입 연령대를 조금 더 낮추는데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은 20, 30대 구매력 있는 소비자분들도 하이브리드 세단을 많이 고려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ES300H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S300H는 국내에 4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는데요. 럭셔리, 럭셔리 플러스, 이규제큐티브, F스포츠 이렇게 4가지입니다. 기본 모델인 럭셔리는 6,190만원으로 기존 모델 대비 80만원 금액이 상승했고 럭셔리 플러스는 6,400만원으로 기존 모델 대비 80만원 상승, 이그제큐티브는 6,860만원으로 기존 모델 대비 150만원 상승했으며 기존에 없었던 F스포츠 최상위 트림의 가격은 7,110만원입니다. 독일 3사 동급 세단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E 클래스나 O 시리즈는 후륜 구동이지만 ES300H는 전륜 구동이라는 구동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죠. 그리고 ES300H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4륜 구동 출시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ES300H의 하이브리드 방식은 독일 3사가 주로 사용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닌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서 하이브리드 방식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연비와 효율을 가진 방식이라 그 부분에 있어 가장 큰 강점이 있는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큰 경쟁 모델로 생각하는 제네시스 G80보다 연비도 좋고요. 가격 차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게 ES300H를 결정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 렉서스 ES300H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각 트림별 어떤 옵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10만 킬로 이상 주행한 ES300H의 주행 후기를 전달드릴 예정이니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렉서스 ES300H에 대한 정보를 더욱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